국내 이제 GTS 모델이 얼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출고하는데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고한 차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죠? 헤드레스트, 우리 거짓 인생 할 때 모가지 각도기를 비틀어서 사진 찍을 때 헤드레스트에 각인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크로노 빨간 색깔, 그리고 핸들에 보이는 카본 디테일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있다가도 여기다 컵 같은 거 넣으면은 안 쓸 땐 이렇게 깔끔하게.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포르쉐에 대한 남자들의 로망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하는 아버지들은 또 포르쉐 파나메라 뒷좌석이 이렇게 4개로 있는 이 파나메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도대체 파나메라를 타려면 얼마를 벌어야지 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포르쉐도 등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출고식도 올렸었지만 포르쉐 파나메라의 GTS입니다. 파나메라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은 옵션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2억 5천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2,100만원인가를 넣고 구매를 했고, 보통 이 파나메라 GTS 말고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차량 금액 같은 경우는 한 1억 한 5,800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 옵션이 뭐 2-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뭐 취등록세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면은 그것도 2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차량의 그냥 금액만 보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량이 없거나 그 차량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댓글들이 보통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얼마면 저 정도 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와 얼마면 저 정도 차량을 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월 수익을 벌어야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 가격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을 안 넣고 타는 차량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옵션이 무조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천만 원도 근데 최대한 적게 넣어서 들어간 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요런 홀더, 요런 가죽, 요런 카본 파츠 모든 게 다 옵션입니다. 요런 뚝배기, 그리고 요런 알칸타라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옵션을 넣어야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탈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옵션을 최대한 적게 넣은 거고, 옵션을 많이 넣으면 5천만 원가량 해요. 그러면은 옵션 가격이 제네시스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자비해요. 여기 뚝배기에 이 마크 하나 받는 데만 거의 뭐 100만 원 돈입니다. 사람들 각도기 이렇게 만들고 사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요거 찍기 위해서 요 마크 하나 박는 데만 거의 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차량 가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에서 옵션이 2,400인가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2억 1천, 2억 그러면 3천, 2억 3천만 원이에요, 차량 가격이. 근데 거기서 취등록세가 들어가는데, 취등록세가 보통 사람들이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취등록세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금액이 7%입니다. 그러면은 2억 1천만 원에 대한 7%면은 거의 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취등록세가. 그냥 아반떼가 나라에서 강탈을 해가는 스타일로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공중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2천만 원 들어가죠. 보험료도 무시 못합니다.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위험군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에요. 스포츠카 뭐 여러가지 고급 차량들도 위험군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가령 이전에 제가 탔었던 카마로 차량 금액은 6천만 원대입니다. 보험료가 500만 원대예요. 아주 흉측한 겁니다.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취등록세하고 하면은 그 차량도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냥 타요? 또 튜닝도 하지?
그것도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하면은 거의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최저가 금액만 보고 와 5천 몇백만 원이야? 나도 살 수 있겠다. 사는 순간 인생 하직의 길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량도 똑같아요. 차량 금액은 뭐 2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뭐하고 더해진다고 하면은 훌쩍 2억 후반대로 넘어가 버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부로 끊었다고 치면은 월에 700 정도 나가요. 근데 그것도 많이 넣고 덜 넣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뭐 36개월로 했을 때 계산해봐야 돼. 이것도 사람들 민감하단 말이야 또. 직장인이 타긴 쉽지가 않네. 직장인이 타기 쉽지가 않은 게 직장인은 못 타지. 솔직히 현실적으로 대기업 다녀도 못 타요. 그러네. 기름값까지 하면은 월 800에서 900 들어갑니다. 근데 취등록세랑 보험료를 뺀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계산을 하면은 차량 가격을 2억 5천으로 잡고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치고 36개월로 끊었을 때 3년입니다. 3년으로 끊었을 때 기름값 제가 이거 한 달에 120 정도 들어가요. 왜냐면은 보급류 세팅에다가 포르쉐를 그냥 타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은 100에서 12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데일리카로 탄다고 생각하고 기름값 그냥 뭐 100이라도 잡고 그러면 한 달에 한 900 정도? 900에서 1000 뭐 이것도 탄다고 뭐 타이어 뭐 감가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 감가도 들어가면 뭐 끝도 없는 거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를 탄다고 하면은 한 700 정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차를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월 금액을 벌어야지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점이 생기죠. 제 기준에서는 저는 뭐 사실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사업체도 돌리고 있어서 금액을 크게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월 3천은 벌어야지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더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쉬운 차는 아니라는 거. 보통 이제 내 주변의 친구들도 아니면 지인분들도 파나메라 예를 들어서 중고 가격 보고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다. 나도 살 수 있겠다. 모든 돈을 꼬라박으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짜 제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신차 기준 제 기준에서는 월 3천에서 4천은 벌어야지 포르쉐 파나메라 GTS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려면은 못해도 월 한 3천 정도는 벌어야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차량 금액 2억 1천 옵션 2천 한 400, 500 그 정도. 근데 우수리 자르고 그러면 차량 가격이 2억 3천 거기다가 보험료 제가 이거 보험료가 540이 나왔습니다. 540 기름값 그냥 100보다 더 나오지만 취등록세 7%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억 3천 뇌가 나약하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 3천, 2억 4천, 2억 5천 그리고 못해도 한 2억 한 6, 7천 거기다 이거 사면 그냥 타요. 100% PPF 합니다. 전체 PPF, 전체 랩핑 무조건 해요. 아니면 생활보호 필름이라도 합니다. 그것만 해도 몇백이에요. 그거까지 생각하면은 뭐 차량 금액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비싼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로 따지면은 할부로 따지면 저는 리스를 안 해요. 웬만하면 리스를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리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엄청나게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리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차 같지가 않아서 할부로 끊거나 현찰로 사는 타입이기 때문에 할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월 그래도 한 800, 90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가까지 따지면 뭐 월 1000이 될 수도 있죠. 차량은 타면 탈수록 소모품이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줘야 되고 무엇보다 자동차 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월 1000 정도는 포르쉐 파나메라 GTS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타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쉬운 차는 아니지만 이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 차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차량 금액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차량, 좀 희귀한 차량, 제가 지금 다찌 챌린저를 구입을 해서 실내 튜닝, 외관 튜닝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의 보험료 아니면 수입해올 때 가져올 때 금액 등등, 튜닝 금액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나오면은 그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포르쉐 파나메라 GTS 리얼 시승기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생마TV 야생마였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R8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핸들 디자인인데 여기서 요것만 바꿔주면은 스포츠 플러스. 와 지지네. 와 아주 살아있어 버립니다. 야.